고지혈증은 방치하면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꾸준히 섭취를 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우리 몸의 염증도 낮춘다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들기름은 꼭 으로 드셔라.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서 권장드리는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 환자가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고지혈증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피 속에 지방이 둥둥 떠다닌다 그래가지고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지혈증의 유병률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성인의 고지혈증 유병률 대략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5명 중에 1명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지혈증 환자가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제 현대인들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만 맞는 답이에요. 기름진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단 음식이라는 사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마카롱이나 빵, 믹스커피처럼 달달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폭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이 혈당을 지방세포나 간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간에 축적된 혈당이 우리 몸속에서 잔여 열량으로 바뀌면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중성지방이 피 속으로 녹아 나오면 그게 바로 고지혈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기름진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고지혈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곤 하는 거죠. 고지혈증이 생기면 관리를 해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하는데 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바꿔 말하자면 고지혈증에 걸리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위험한 병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해가지고 3대 만성질환 세트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에 걸리고 그걸 방치하면 나머지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고혈압에 걸린 사람 중에서 72%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요.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87%가 고지혈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3대 만성질환에 한꺼번에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위험한 질환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면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상경화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끈적끈적한 죽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혈액 속에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혈관벽을 파고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염증세포가 우리 몸을 돌다가 찌꺼기를 잡아먹게 돼요. 이렇게 잡아먹으면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혈관벽에 붙고 혈관을 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이 정말 많은데요.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겠죠. 둘 중에서 어디가 막히는 게 더 쉬울까요? 얇은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되고요. 이 얇은 혈관들은 여러 가지 장기에 다 분포해 있어요. 그 중에서 뇌, 아니면 심장, 이런 중요한 장기들의 얇은 혈관들이 많고요. 이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그때는 심근경색 아니면 뇌졸중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그냥 방치하면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암의 유병률을 높이는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일단 암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유전자가 변형이 생겨가지고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걸 그걸 암이라고 부르거든요.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2가지 꼽자면 만성염증 그리고 저산소증입니다. 고지혈증은 이 2가지에 모두 다 관여하고 있어요. 일단 피 속에 넘쳐나는 지방들이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산화가 된 지방은 찌꺼기로 작용을 하고요. 염증 세포들이 이 찌꺼기를 잡아먹으면서 계속 몸속을 염증 상태로 만드는 만성염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세포의 DNA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로 암의 유병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고지혈증은 혈관을 끈적끈적한 물질로 막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모세혈관이 정말 많아요. 모세혈관을 다 이어붙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정말 길다고 합니다. 이런 혈관들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산소도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으면 둘 중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어떤 게 더 잘 살아남을까요?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산소가 30% 적은 환경에서도 더 잘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몸속의 환경이 저산소 상태가 되면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고지혈증은 만성염증 그리고 저산소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암의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아니면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전립선암, 췌장암, 폐암, 난소암 이런 종류의 암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위험한 고지혈증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이 약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경로를 막아줍니다. 물론 고지혈증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좋은 약이긴 하지만요. 스타틴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독성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근육통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은근히 생깁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이 정말로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이 고지혈증 이거 약 안 먹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 건데요. 그냥 카더라 이런 수준의 정보 말고 실제로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그런 식품들 위주로 소개해 드려 볼 겁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피검사를 하셨는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식품 바로 견과류입니다. 우리 견과류라고 하면 왠지 기름지고 느끼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고지혈증에 좋다고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미국 FDA에서는 2003년부터 이 견과류의 경우 꾸준히 섭취를 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이런 효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가했어요. 이런 견과류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때문이에요. 2013년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굉장히 길게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 연구 결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20%까지 낮아졌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진행됐던 메타 연구가 있는데요. 이 메타 연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모아가지고 다시 분석한 굉장히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거든요. 그 결과 하루에 42.5g, 그러니까 대략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 2번째,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여러 가지 식용유 중에서 오메가3의 함량이 가장 높은 식용유에 속하거든요. 이런 들기름 꾸준히 섭취를 하면요, 중성지방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전도 줄이고요, 우리 몸의 염증도 낮춘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열하지 않은 냉압착 생들기름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아서 몸에 좋은 기름이지만요, 가열하거나 아니면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굉장히 쉽게 되는 불안정한 식용유이기도 해요. 식용유가 산패가 되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 발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들기름은 꼭 냉압착으로 드셔라 기억해 주시고요. 들기름의 효과에 대해서 진행됐던 연구도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란 연구팀이 10개의 연구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봤는데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의 수치가 모두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만 연구팀이 진행했던 실험도 되게 재밌는데요. 21명의 사람들한테 들깨가루를 40g씩 4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시켰어요. 이렇게 4주를 복용시키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졌고요, 항산화 지표는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식품 3번째, 바로 늘보리입니다. 보리는 2종류가 있어요. 그게 껍질이 잘 벗겨지는 종류를 쌀보리,
그리고 껍질이 붙어있는 종류를 늘보리라고 하는데요. 이 늘보리,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일단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왜 낮추는 걸까요? 담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서 배출을 합니다. 하루에 500에서 1000cc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도와줘요. 그리고 기능을 다한 담즙은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재활용하는 거죠. 만약에 이 담즙이 재흡수되기 전에 변으로 배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담즙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새롭게 써야 되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식이섬유는 담즙을 그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찐득찐득한 젤 형태가 되거든요. 이 젤이 담즙을 싹 쓸어내는 걸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늘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부르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늘보리의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도 있어요. 보리의 효능과 관련해서 2004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연구에서는 26명의 성인한테 약 5주 동안 보리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섭취시켰어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 확연히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권장드리는 늘보리의 섭취량은 하루에 30에서 50g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양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음식들도 존재하는데요.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이런 음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만약에 평소 드시던 음식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지혈증이 안 좋은 첫 번째 음식,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물론 고기에 있는 지방, 비계 이런 게 고지혈증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상식은 있으시죠? 우리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비계를 싹 도려내고 먹으면 고지혈증에 안전할 것 같잖아요. 사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 같은 식품을 많이 먹으면 거기에 단백질이 정말 많은데요. 이 단백질이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한 단백질이 장으로 들어가서 유해균을 만나면 TMAO라고 부르는 염증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물질이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요. 그쪽으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죽상경화증이랑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비계뿐만 아니라 그냥 붉은 고기 그 자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하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쁜 음식,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고지혈증의 진짜 범인은 단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열량이 피를 돌다가 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피로 뿌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 혈당을 팍팍 올리는 음식, 그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드시면 당뇨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에도 위험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뇨랑 고지혈증은 형제 사이예요. 오늘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이 왜 위험한지, 고지혈증이 암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어떤 음식이 좋은지, 고지혈증의 나쁜 음식은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이었다, 그러면 오늘 보신 영상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 나는 잘 먹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암 관련된 정보를 설명드리고 있는 내과의사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은 한번 잃게 되면 절대로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건강 그리고 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도 한번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